다우지수와 나스닥 S&P 500이 일제히 하락하는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국채 금리의 급등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투심이 상당히 위축이 됐었고요. 오늘 다우지수가 0.65% 빠진 가운데 나스닥 0.84%로 가장 강하게 내렸습니다. S&P 500도 0.67% 빠지면서 3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유가와 금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I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소폭 올랐는데요. 여전히 100달러 선 위에서 고공권에 있는 유가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 시장에 가장 중요했던 변수 바로 미 국채 금리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30년물인데 현재 10년물로 나와 있네요. 평소에는 저희가 2년물, 10년물 많이 소개를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30년물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였는데요. 5.2%에 근접을 했습니다. 이게 시장에 좀 불안감을 상당히 키우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서 마켓 무버 이슈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입니다. 먼저 미국채 30년물의 금리가 5.19%를 장중에 돌파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란 우려감에 오늘 시장은 상당히 공포에 떨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자, 미국채 30년물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5.19%대까지 올라갔는데요. 이게 무려 2007년 이후 약 19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시장은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란 우려감이 강하게 자극을 받았는데요. 이 30년물이 중요한 이유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0년물 금리는 장기 자금 조달 비용의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되면 대출과 기업 투자 비용을 상승시키는 데 영향을 크게 주고요. 결국은 소비와 경기 부담 쪽으로 확대가 됩니다. 또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주는 금리이기도 한데요. 미래 성장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는 기술주와 AI주 쪽으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리의 상승이 고평가 성장주의 차익 실현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 금리가 오른 배경을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등락을 반복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100달러대 위에 고공권에 있다는 것도 중요했고요. 인플레이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는 재료가 됩니다. 연준 금리에 대한 경로 변화도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기존의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데 현재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 아닌가라는 가능성까지 일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은 다시 한번 긴축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고요.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서 장기채에 대한 투심이 악화되는 것도 금리 상승의 배경이 됐습니다.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월가도 경고를 내놨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현재 잘 가고 있는 증시와 이 채권 시장의 괴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설문조사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글로벌 펀드 매니저의 62%가 향후 12개월 내에 30년물 금리가 6%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BMO 캐피털 마켓도 비슷한 이야기였는데요. 30년물 금리가 5.25%에 도달한다면 주식 가치도 더 후퇴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할 거라는 우려감이 확대됐고요. 오늘 빅테크 쪽으로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나스닥은 장중에 1%대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 마이크론, 인텔은 선방을 해줬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늘 금리가 이 지수의 상단을 제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흔든 건 단순한 금리 상승이 아니고요. 이 30년물이 5.2% 수준에 근접했다라는 것이 고금리 장기화와 밸류에이션 조정 압력을 보여줬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이야기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 화제입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한 트럼프지만 추가 타격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추가 군사 행동 가능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추가 타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점으로는 2, 3일 내가 될 수도 있고 다음 주 초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다만 기존에 예정됐던 공격은 걸프 국가의 요청으로 현재는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시장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중동 불안이 지속되면서 고유가 고금리 부담이 유지됐고요. 기술주의 투심을 압박하는 이야기로 사용이 됐습니다. 실제로 오늘 브렌트유가 110달러대를 유지했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제 30년물 금리는 5.2%에 근접을 했습니다. 빅테크 중심의 약세가 오늘 있기도 했는데요. 시장은 전쟁 자체보다는 이 고금리 장기화를 더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국은 금리 부담으로 연결이 되는 흐름이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는 좀 다소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트럼프의 강경 발언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확대되는 분위기였는데요. 현재는 내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군사 행동에 나서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시장이고요. 블룸버그에서도 비슷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트럼프의 구두 경고 영향력이 이전보다 약해지는 분위기다라는 이야기였죠. 한 줄로 정리를 해본다면 오늘 트럼프의 발언 자체보다는 이 중동 리스크가 다시 자극한 고유가, 고금리 부담에 더 크게 반응한 시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편 이런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향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오늘은 장 초반에 반도체주가 다소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 후반에 엔비디아가 다시 플러스권으로 돌아섰고 마이크론, 인텔도 강세를 보이면서 AI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이 AI의 랠리를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높아진 밸류 부담을 자극할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을 만나보셨고요. 종목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최효은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국채금리가 현재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주 랠리가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시장에는 부담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한 투자은행은 지금 시장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반도체주를 두고 단기 ATM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올라온 만큼 빠르게 차익을 실현하고 현금화하려는 그런 욕구가 이전보다 강해진 겁니다. 간밤의 시장 어떻게 마감했을지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0.7%의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실적은 늘 그랬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온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 실적을 발표하겠어라는 의구심이 늘 있었고요. 막상 실적을 발표하고 난 후에는 주가가 한 달 동안 연이어서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딱 지난해 동기가 그러했는데요. 이번 해에도 그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내일의 실적 발표를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1.4%대 하락 나왔습니다. M7 기업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에는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오라클은 2.7%대 하락 나왔습니다. 마블 테크놀로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대 하락 나왔는데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웨드부시와 또 에버코어가 간밤에 또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맞춤형 AI 작업이 긍정적이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간밤에는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내리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빨간색입니다. 하락 포인트가 더 많았는데 그런데 초록불을 켜낸 몇 가지 기업이 눈에 띕니다. 먼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2.5%대 상승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게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지만 어제 장 초반에는요. 이 삼성전자의 파업 소식에 따라서 상승 탄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투자자들은 약간의 반사수혜를 좀 기대하고 있는 듯한데 간밤에는 다시 한번 상승 탄력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2.4%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벳은 2.34%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재 이제 개발자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이 새로운 AI 모델에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선두에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잘 내놓겠지라는 어떤 기대감이 이미 있었던 듯하고요. 오히려 기술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알파벳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대 하락 나온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4%대 하락 나왔습니다. 어제 또 장 마감 이후에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체 인력 가운데 10%를 해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연이어서 하락하는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파이낸셜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JP모건 1.6%대 하락 나왔습니다. 비자, 마스터카드까지 사실 이러한 시장에서는 방어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이렇게 방어주까지 함께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밑에 월마트와 코스트코 함께 보이시는데 월마트는 0.65%의 상승세, 코스트코는 1.6%의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조용히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업입니다. 코스트코인데요.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와 같은 기업들 여전히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시장의 세 가지 특징 중 어떤 것들 잡아볼 수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입니다. 블랙스톤인데요. 투자사입니다. 구글과 손을 잡고 AI 인프라 관련 합작 투자사를 설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투자 소식이 나오자마자 사실 장 초반에는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장 마감 직전까지도 1시간 전까지도 사실은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오고 갔었는데 결국에는 투자 심리가 좀 냉랭해졌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눈에 띕니다. 2%대 하락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게요. 빅테크 기업들과 투자사들이 최근 들어서 합작사를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고 이를 통해서 AI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즉슨 미국의 투자사들, 미국의 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AI 쪽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부분을 연이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블랙스톤도 그러했고요. 또 다른 투자은행들과 투자사들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AI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 금액이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뉴스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홈디포인데요. 한국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한샘 그리고 모던하우스 정도의 기업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집을 고치거나 수리하거나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을 파는 회사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가이던스도 좋았는데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주가는 사실 1%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국채금리 때문이었습니다. 국채금리가 이렇게 조금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면서 앞으로 금리에 대해서도 역시나 좀 안전할 수 없겠다라는 우려감이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인들이 좀 집을 덜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인테리어에 들이는 비용도 줄어들겠지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부분도 간밤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입니다. 아머 스포츠인데요. 스포츠 브랜드는 약간 좀 트렌드가 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카, 그리고 2년 전에는 온러닝, 그리고 이번 해에는 살로몬이라고 하는데 살로몬의 힘이 아주 강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가이던스도 좋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2%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하는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의 한마디는 CNBC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역사적인 급등세를 이어온 만큼 이번 숨고르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왜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늘 그렇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서 경신한 이후에는 숨고르기 기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나온 다음에 나온 문장도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한 가지 기업의 실적만 보고 현재 달려오고 있는데 내일 분명히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할 거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IT 쪽에 그리고 AI 쪽에 랠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뚜렷한 악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도 있고 국채 금리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약간 좀 차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일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다시 한번 AI 랠리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